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고 고집이 센 사람, 회사나 길거리에서 집에서도 목격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자존심이 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전문 용어로 똥꼬집이 센 거죠. 반대로 남 앞에서는 의견도 말 못하고 쉽게 상처받는 사람. 과연 그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을까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게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듯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너도 나도 이야기하는 이 자존감 높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14년 동안 1만 명 이상의 학생들을 지도해온 뇌교육 전문가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의 감정을 주관하는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쥐 실험에서 이 편도체를 제거한 쥐와 그렇지 않은 쥐를 뱀과 함께 둔 거예요. 근데 뱀이 나타나자마자 이 편도체가 원래 있던 쥐는 바로 도망가고 어떻게든 살 길을 찾으려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도체를 제거한 쥐는 뱀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도 또아리를 트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있다가 잡아먹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도체를 제거한 쥐는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뱀에게 잡아먹힐 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을 그 쥐. 어떤가요? 이 쥐는 멘탈이 강한가요? 흔히 뭔가 걱정하지 않는 듯하고 상처도 잘 받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멘탈이 강하다 또는 자존감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편도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뇌 반응 기제 능력이 떨어진 경우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라는 건 나는 자존감이 약하네, 멘탈이 약하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일단은 내 뇌가 민감하게 잘 기능한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하게 반응하는 건 또 다른 치료가 필요한 거고요. 겁이 있다, 없다, 화를 낸다, 안 낸다, 눈치를 본다, 안 본다, 할 말을 한다, 못 한다로 단순하게 그걸로 자존감이 높다, 낮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존감이 높다는 건 마음의 회복 탄력성이 높은 걸 이야기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 상처를 받았음에도 쉽게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체로 적용을 해보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해서 자신의 본래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면역력이 낮고 건강에 대해서 회복 탄력성이 낮으면 그 병을 오래 앓게 되겠죠. 자존감은 마음의 회복 탄력성, 마음의 면역력이 높은 걸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기분 나쁨을 느꼈다면 일단 내 뇌는 감정적으로 제 기능을 했습니다. 너 그것밖에 못해? 라고 진짜 상처되는 말이죠.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닙니다. 당연히 상처가 되겠죠. 그럼 내 뇌가 제 기능을 하는 거니까 좋구나 라고 해석하면 끝일까요? 그건 아니죠. 마음의 회복 탄력성, 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그 상처를 절대로 되새김질하지 않는 겁니다. 셀프 가해를 재차하는 거예요. 2차, 3차 가해를 나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되새기면서 나한테 상처를 더 깊이 주는 거죠. 그래, 내가 그렇지. 잘하는 게 뭐 있어. 내가 그것밖에 못하는 게 당연하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걸까? 이렇게밖에 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깊어지고 감정도 극단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게 심해지면 불안 증세, 공황장애,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상처를 일단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 쑤시고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자존감을 높이고 싶다면 내 마음의 회복을 돕고 싶다면 상처를 호호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속상했을 수 있어. 맞아. 셀프 토닥토닥, 셀프 궁디팡팡 이런 것들을 민망하더라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학생들 중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지금은 30대를 바라보는 친구가 있어요. 어렸을 때 눈치를 보면서도 이 까부는 친구들 있죠. 캠프를 가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그런 친구들이 꼭 한두 명씩 있어요. 그 친구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눈치도 많이 보는데 또 눈치가 빠른 거예요. 눈치를 본다와 눈치가 빠르다는 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 친구에게 저를 도와달라는 이렇게 역할을 좀 주게 되었어요. 해줄 때마다 너가 일도 많은데 선생님도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뇌교육을 함께 했는데요. 나중에는 팀 리더가 되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형으로 자랐습니다. 눈치 보는 게 눈치가 빠른 사람이 되었고
배려를 하는 청소년으로 성장한 거죠. 지금은 전문직 종사자가 돼서 간간히 소식을 듣고 있는데 굉장히 따뜻한 어른으로 잘 컸습니다. 연애도 잘하고 있습니다. 센스 있고 배려 있는 사람은 인기가 많잖아요.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군대에 갔을 때 이야기예요. 그 어머니께서 첫 그 편지와 소포를 받으시고 많이 웃으셨다고 해요. 아이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도와주고 있다고 보람된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과연 자존감이 약할까? 우리가 겉으로는 그 사람이 면역력이 높은지 낮은지 딱 보고 알 수 없잖아요. 마음의 면역력인 자존감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본인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강해 보여도 실제 속마음은 그 누구도 모르니까요. 상처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만약 내가 자존심이 상한 일을 겪었다, 마음의 상처가 크다라고 느낀다면 셀프 토닥토닥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셀프 궁디팡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예 도와달라고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나 좀 위로해줘. 이건 약한 게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면 부모님 찾아가서 불어달라고 하잖아요. 약도 발라달라 하고요. 그건 어려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도 돌보는데 같이 돌봐달라 이런 표현이죠. 어른이라서 민망하시면 여기 채널에서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